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협조 들어갈 건데 오늘부터 이제 6.3 선거까지 주요 격전지 현장을 저희가 특별 이벤트로 전화 연결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순서로 부산에 있는 우리 정의안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현장을 저희가 연결해 볼 건데 지금 정의안 후보가 뭐 불만이 있어서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죠. 불만이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거에 대한 정정 요구. 아하.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야, 불만이 아니야. 그럼요. 네. 정정해달라고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하고 있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정의안 후보 반갑습니다. 저 김기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안입니다. 지금 단식을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목소리에 힘이 없구나. 예. 예. 네, 맞습니다. 참.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오늘 월요일까지 이제 4일차 되었는데요. 네네. 이제 물과 소금으로만 좀 버티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인터뷰 대기하면서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데, 하필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육포를 또 이렇게 광고를 하셔가지고. 미안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방송을 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괜찮은 것 같고, 예. 오히려 조금 누워있으면 좀 오히려 어지러운 것 같아서, 예. 되도록이면 좀 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예.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거지만, 생각보다 이게 일교차가 상당히 커가지고, 네. 이게 더군다나 밤에는 또 꽤 춥고 그래서 바람도 많이 부는 데다가, 그래서 내일은 또 비까지 예고돼 있어가지고, 아하. 참, 무엇보다 이게 진짜 집 나오면 진짜 고생이라는 말을 정말 체감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단식 투쟁할 때 이게 환경이나 여건이 좀 갖춰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지금 비 소식까지 있다 그러니까 단식 투쟁할 때 가장 불쌍해 보이는 그림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저기 정의안 후보는 저를 알고 있습니까? 예, 그때 한번 스튜디오에서 한번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고요. 예, 또 예. 워낙 또 유명하신 또 개그맨이시고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예,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조금 많이 다운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주말 내내 지금 굶으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건강한 상태. 정도 지금 건강. 물과 소금만 먹고 있으니까요. 지금 거의 말할 수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우리 패널 분들이 우리 하원기 민주당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문성호 옆에 있고요. 아까 그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김도영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패널 여러분들도 우리 정의안 후보한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사실 힘드신 거 아니까 나흘째가 사실 제일 힘들 때라고 제가 들었어요. 단식을 해본 분들한테 들어보면은. 근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사실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단식을 좀 결정하게 된 그런 이유가 사실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던 게 저도 살면서 이토록 또 오래 단식을 한 적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겠지만 정말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최소한의 그런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좀 단식을 결정하게 됐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똑같이 이렇게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네. 저희 같은 강의실에 들어가서 그 강의를 듣고 정말 후배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정말 누가 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같은 논리라면 저 같은 신입생은 어디 가서 강의 듣고 학점을 딴단 말입니까? 저는 이건 정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식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정치 신인이나 네. 이런 소수 정당이 정말 시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정말 이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이런 불공정한 벽을 정말 누군가는 정말 몸으로 들이받아야 정말 제 다음 사람도 편하게 그나마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심경에 정말 단식을 좀 결정하겠습니다. 정말 굶는 건 정말 이제 저 하나로 좀 좋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대학 생활을 비유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이제 단식하는 이유가 이제 그 TV 토론에서 배제를 당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억울해서 지금 단식 투쟁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어디서 우리 정의안 후보를 깠습니까? 네, KBS에서 주관하는 선관위 공식 토론은 참여를 하지만 네. 왜 MBC라든지 KNN CBS 국제신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토론에서 제가 완전 배제된 상태고 배제당했다라는 사실조차도 제가 직접 통보받은 게 아니라 타 후보의 SNS를 통해서 일정이 잡혔다라는 거를 제가 보게 되면서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런 사실 자체가 제가 선거를 처음 나오면서도 겪은 상황에서 너무 좀 황당하기 끝이 없었던 상황이라서 좀
좀 이렇게 단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우리 문성호 대변인이 굉장히 걱정 어린 눈빛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문성호 대변인 좀 연결해 드릴게요. 네, 후보님 몸 좀 어떠십니까? 대변인님,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또 대변인단에 있을 때부터 참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하고 그랬는데 같이 꼭 육포 꼭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광고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이게 마음이 좀 안 좋고 지금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공감되는 게 저희 젊은 사람들이 항상 사회에 불만이 있고 얘기했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신입을 뽑는데 경력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 너가 그 이전에 뭔가 지지율이 됐든 후보가 됐든 이런 것이 없으면 국민들 앞에 너를 보일 기회를 주지 않겠다. 지금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기조인 거잖아요. 저 방송사들의 기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항상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신입인데 경력을 어디서 쌓아? 우리가 새로운 당인데 어디에서 그런 걸 쌓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성호 너무 그걸 좀 진지하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성호 너무 진지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정의한 후보에게 지금 좀 약간 조금 응원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자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산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의 억울함을 조금 이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중단하고 지금 단식으로 지금 본인의 마음을 좀 표출하고 있는 거를 네.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제가 정말 이런 행태가 정말 우리 부산 방송사뿐만 아니라 정말 전국 그 어떤 곳이라도 이렇게 정치 한번 바꿔보겠다고 나온 이렇게 자격을 갖추는 후보에게 자리 하나 안 내어주는 그런 곳이라면 정말 어떻게 그런 곳이 공정성이 지켜진다고 할 것이며 정말 미래 발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제 한 몸 던져서라도 제 손에서 끊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저기 닥간다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의한 후보의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단식을 할 건지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시작할 때부터 뭔가 무기한 단식을 예고하고 좀 실행에 옮긴 만큼 뭔가 방송사로부터 이제 우리 모든 후보가 함께 토론합시다라는 그런 좀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고요. 정말 제가 뭐 특별한 대단한 그런 특혜를 예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후보들이 저까지 포함한 이런 3명의 후보들이 정말 한 자리에 모여서 누가 부산을 더 잘 이끌 수 있을지 그런 정책적으로 정말 당당하게 진검승부 한번 하자는 것인데 진짜 이게 정말 밖까지 굶어가면서 호소해야 할 일인가 싶어서 저도 참 씁쓸하고 정말 이런 약속만 지켜진다면 정말 언제라도 제가 이 자리를 풀풀 털고 일어나가지고 시민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그 지금 나흘째 지금 굶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저기 그 정의한 후보가 TV 토론회에 또 같이 나와서 같이 토론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그 계속 또 얘기하면은 우리 또 정의한 후보의 에너지를 좀 뺏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서 오래 얘기를 못 할 것 같고 여기까지 할 건데 정의한 후보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마음껏 한번 해보는 시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공직선거 후보는 방송사가 사전에 미리 걸러내는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직접 보고 선택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제가 정말 부산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정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한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저기 그 몸 관리 잘하시고 네, 다음에 또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에서 끝까지 몸조리 잘하시고 전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석 대표 씨 전화 연결을 해야 될 시간인데 네. 전화 연결 PD님 지금 눌러보면 되겠습니까? 잘 들립니까? 예. 청개의 바람이 돼요. 너무 많이 이야, 이런 좋은 이야. 음악을. 감 감성 있네. 전화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전화 안 받. 뭐야 이거? 잠깐만, 나 텔레그램 보내고 있어요. 아니, 이거 다음에 이러면 다시- 안 돼.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 연결해야지. 전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이기인 총장과 닭간다입니다. 이동강 최고와 김경 대변인 예. 나와 있는 닭간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준성입니다. 예, 정말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예.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바빠요 지금. 아 바쁘. 지금 너무 바쁘셔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기 사무소에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시구나. 예, 지금 그래서 63 주요 격전지 상황을 전화로 살펴보는 63 한라인 진행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 저희 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바쁘신 중에 간단히 통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김성열 최고위원 예. 하남 갑 출마 기자회견을 함께 하신 걸로 알아요. 예, 거기 출마시킨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떠십니까? 뭐 본인이 원래 김성열 최고가 본인은 당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특히 이제 하남갑 같은 곳에는 뭐 사실 부패 정치인과 그리고 윤호긴 후보가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당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해왔고요. 네. 본인도 그에 맞춰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좀 선거운동을 전개하실 계획이세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김성열 최고위원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개혁신당 내 핵심 인사 중에 하나고 또 저의 최측근 정치인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땐 지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지사 조홍천 후보와의 그 뭐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부산으로 잠깐 좀 넘어가 보면은 정의한 후보 어때요?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단식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정의한 후보는 본인이 겪고 있는 불합리함이 다른 개혁신당 후보들이 각 지역에서 그렇게 안 와도 되게 하려고 본인이 앞장서서 이런 투쟁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그래서 저는 정의한 후보의 결기를 응원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어제 박형준 시장이 와가지고 그 관심을 표하고 또 그 문제에 있어서 토론 참석하는 게 옳은 것 같다는 방향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네. 저는 전재수 후보가 참 부끄러워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서 전재수 후보가 선명한 입장을 한 밝히면 이제 다 종결이 되는 상황인데, 전재수 후보가 예전에 30대 국회의원 처음 도전할 때 본인 토론하려고 했는데 상대 후보가 그 토론 안 나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대담으로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올챙이 어리적 생각 못하는 전형적인 기득권이 되어버리는 그 도전자의 모습을 우리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굉장히 그거는 본인의 변화를 부끄러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이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의 단식 현장 찾은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반응이 조금 엇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 별 말은 딱히 없고요. 박형준 시장이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판단으로 이거는 정치 이전에 인간적인 도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방문하겠다고 알려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제안선 당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박형준 시장에게 그런 어떤 정치의 낭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격조 네. 있는 정치를 보여주신 것에 감사를 드렸고, 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경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매너 있게 진행되기를 저는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이준석 대표님 목소리가 굉장히 피곤해 네. 보이신다고. 요새 잠은 주무십니까? 전보다도 목이 나갔습니다 지금 벌써. 같이 인사하고 하시느라고. 네. 그러니까 하루 스케줄이 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계속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매일매일 뭐라 특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막 다니시다가도 방송도 나오시고. 예, 그렇습니다. 진짜 바쁜 나날인데 이제 간단히 조금만 여쭤보면은 지금 경기지사 후보 그 예. 조응천 후보께서 조작기소 특검 저지 연석회의 가장 먼저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민주당이 이거 특검 추진 움직임을 멈췄잖아요. 그 이후에 예. 이게 약간 영향을 준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뭐 그게 사실 야권의 공동 투쟁의 토대가 된다는 걸 민주당도 인지했을 테니까 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하겠다도 아니고 나중에 하자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 기다려. 옛날에 직원족이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그랬던 건데 네. 직원족이 같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본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꼭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저는 처음에 이거 민주당에서 약간 좀 이상한 분들이 총선 경쟁하다 벌어진 일인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본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는 좀 심각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경기도지사 선거는 워낙에 권역도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게 선거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텐데 조응천 후보의 다음 선거 전략이 혹시 어떤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뭐 개혁신당이 하는 선거운동이 항상 그렇지만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거는 이제 그 개별 후보들, 뭐 조응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그 열심히 하는 후보들에게는 그 우리
저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뭐 그걸 실현할 수 있는 후원이나 이런 걸 해주셔야지 좀 이제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이 선거라는 게 항상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치르는 건데 그 후원하고 또 그리고 응원하고 이렇게 하는 만큼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뭐 아이디어는 100일치도 있는데요. 한 20일 남았으니까 이제 그 안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당원분들 지지자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요새 입당 러시라는 아주 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뭐 저희가 뭐 천하라문화협회도 이제 공관위원장으로서 얘기하지만은 네. 저희가 뭐 오시는 거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내일도 저희가 이제 사실 국회의원 보궐 출마하실 분 한 분이 이제 입당을 하실 텐데요. 네. 예, 아마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신당이 얼마나 바른 정치를 해왔는지를 이제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워낙 이런 불공정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움직임이 가속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개혁신당의 그런 전반적인 선거 전략을 좀 간략하게 말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전략은 원래 노출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슈퍼챗이 올라오는데 네. 이기인 총장한테 잘해주세요라는 슈퍼챗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기인 네. 총장님 저 대상포진 걸린 게 이준석 대표 때문이라는 소문인데 사실입니까? 허위 사실입니까? 자기가 밥 벌어먹으려고 방송 열심히 하다 그럴 땐 오. 거죠. 야, 진짜 가혹하다. 그래도 이기인 총장 고생하시는데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시키는 건 없지만 그래도 알아 잘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이런 분위기야.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님 목 관리 잘하시고요. 예, 예. 예, 귀하신 몸 관리도 잘하셔서 예, 전국적으로 예. 좋은 성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63 한라인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개혁신당 인천 연수갑 후보 연결을 지금 여보세요. 네, 정승현입니다.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는 생방송 중이고요.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개혁신당 후보로 연수갑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하게 된 정승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아주 이제 이번에 큰 결심하셨는데요. 네, 기자회견을 마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기자회견 잘 하셨나요? 예, 이준석 대표, 천하람 의원, 이주영 의원 나오셔가지고 잘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잘 답변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정승현 후보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이 조금 더 특별한 게 10년간 네,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네, 20대 총선부터 22대 총선까지 연수갑에 출마하셔서 이 주민분들께 이름을 많이 알려놓으신 그런 상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찬대 인천시장 현 후보에게 연이어서 좀 고배를 마셨던 그런 뼈아픈 네. 경험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예,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 20대 2016년에는 정말 박빙이었는데 제가 결국은 214표 차이라는 전국에서 가장 큰 득표차로 낙선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21대, 22대도 득표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도전하게 되면은 지역에서 3전 4기다. 열심히 해라 이런 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야, 214표 차이로 졌으면은 정말 이제 안타까운 표 차인데. 예, 이게 10년이 흘렀습니다만 지역에서는 400표 이긴 거로 나왔는데 이제 부재자 투표, 군 부재자 투표에서 600표 지는 게 마지막 합산되면서 214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야, 그렇네요. 지금 그러면은 네. 국민의힘 연수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네, 국민의힘에서 박종진 네, 인천시당위원장을 전략 공천을 해서 좀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거를 박종진 후보 공천 자체를 밀실사천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공천은 정말 객관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결여된 그러한 공천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저는 연수구 갑에서만 한 20년 살면서 네. 10여 년을 주민들과 정치를 하면서 동고동락해왔습니다. 예. 근데 박종진 후보는 송파에서 낙선하고 또 인천 서구로 와서 또 2번 낙선하고 이번에 연수구로 어떻게 보면 철새 정치인이죠. 네. 사실 공천은 공정한 여론조사나 경쟁력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몇 번 했음에도 전혀 그런 언급이나 면접에도 발표가 없었고요. 근거 없이 그냥 박종진 후보를 낙하산 공천을 했는데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와 누가 가깝나에 따른 믹시사천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 4월 초에 인천에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가 열렸을 때 저는 이제 그 장동혁 대표에게 좀 민심을 전했습니다. 좀 싸우지 말고 분열하지 말라라는 여론이 많다. 특히 너무나 이게 좀 당이 우경화되어 있는데 중도 개혁 노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제시를 했거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표정을 많이 지었고 그 후에 박종희 후보는 뭐 20여 명의 당협위원들 모아서 국회에서 장동혁을 지키자 뭐 윤어게인이다 뭐 이런 식의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런 게 뭐 반증하듯이 누가 장동혁 대표에게 더 어떻게 보면 아부를 했느냐 누가 장동혁 대표가 거리가 가까웠냐 이거를 통해서 사천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천시 선관위가 지금 박정진 후보를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박종진 후보가 사람을 보내서 구의원 가번을 받으려는 후보에게 뭐 케이크 상자로 돈을 가져오라. 그럼 가번 주겠다.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또 박종진 후보나 그 중간 역할을 한 그 사람이 그 후보 당사자의 자동 녹음 휴대폰에다가 녹취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후보는 이제 아마 입막음용이겠지만 가번을 받았죠.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 선관위가 인지해가지고 박종진 그 중간책 구의원 후보 또 이 구의원 후보가 가지고 있는 녹음을 들었던 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까지 불러서 또 저까지 불러서 5명의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중하다고 판단해서 중앙선관위 심의를 거쳐서 그저께 오후에 인천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러저러한 일들을 계기로 해서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시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개혁신당에 입당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개혁신당에서 출마를 하겠다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사실 중앙당에 계속 재심을 요청을 했고요. 네. 가처분 소송을 내서 이제 막 오늘 내일 최종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만약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정말 이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소속 내지 개혁신당을 가겠다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한 일주일 전에 개혁신당으로부터 개혁신당으로 보궐선거 나가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그 고민 끝에 중앙당에서 이게 전혀 뭐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보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뭐 중도개혁 보수가 바로 서야 한다. 또 장동혁 지도부는 뭐 과거로 회귀하는 보수의 가치를 상실했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형 보수, 또 중도를 아우르는 넓은 보수를 위해서 이번에 보수 개혁을 위해서 개혁신당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이번에 네. 일주일 전쯤에 삭발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20년 연수 갑을 지킨 흔적을 자르며 통곡을 하신 걸로 알아요. 이 삭발하셨다는 네. 건 그만큼 결의를 다졌다는 계기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결의를 보이고 싶었고요. 네. 이대로 정치견이 주저앉지는 않는다. 네. 정말 주민과 우리 사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신념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는 그 결기를 보인 것이고요. 네. 또 잘못된 관행, 잘못된 공천과 공정과 상식이 묻어진 정치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인 그러한 삭발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 저기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그쪽으로 출마를 하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좀 선거 운동을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다면은요? 우선은 뭐 송영길 후보도 뭐 돈봉투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 때문에 뭐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네. 돈봉투라는 거, 그거 돌았다는 거는 어쨌든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그런 문제 또 박종진 후보조차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뭐 케이크 상자로 돈을 가져오라 그랬다라는 그런 증언을 들은 녹취된 증언을 들은 기자도 있고요. 예, 예. 검찰 수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보험과 얼룩진 부정한 그러한 정치, 부정한 후보들과 네. 정말 일생을 또 연수에서 20년을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아온 정승현 요 싸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정말 두 명 다 연고가 없는 송영길 후보는 개항에 이렇게 나가고 싶어 하다가 밀려가지고 횡당해가지고 연수갑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박정희 후보도 뭐 총칼을 거쳐서 서구에 뼈를 묻겠다고 한 사람이
결국 중앙당 낙하산을 타고 연고도 없는 연속으로 날아온 거죠. 예. 지역 주민들은 정확히 판단하시기가 봅니다. 누가 지역 주민과 함께 웃고 울었고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가. 그런 두 가지 프레임으로 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저희 응원의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네. 삭발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결의를 보여주셨다. 네. 이번에 좋은 결과 기대한다 이런 말씀 많이 계시고요. 좀 네. 외람됩니다만은 두상이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두상 관리를 예. 따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두상이 사실은 이쁘지 않다고 생각돼서 머리 깎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만 예. 뭐 깎고 나서 예. 그래도 좀 뭐 머리 손질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편리한 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에 열심히 주민들 만나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머리카락에 신경 쓸 시간에 그 시간에 네. 지역 주민들 하나라도 더 만나겠다. 그런 의지로 저희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번에 연수갑에 개혁신당으로 출마하신 정승현 후보와의 인터뷰였고요. 후보님,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전화 통화를 한 상대는 바로 국민의힘 평택을 우리 김성열 최고랑 붙었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대의 유이동 후보를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해서 전화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바로 지금 전화를 라이브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유이동 후보. 여보세요? 유이동 후보님이신가?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맨 김기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그러던데. 저기 아침에 사고가 나가지고 어머니가. 예, 어떻게 괜찮으세요? 예, 저기, 방송 보셨구나. 예. 아니요, 방송 못 봤는데 PD분이 저희 원래 10시 반 인터뷰를 11시로 하시자고 해서 맞아요. 예. 그 상황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괜찮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출근하는 길에 사고가 나가지고. 아이고, 예, 그거 좀 수습하고 오느라고 좀 아니었어야 그랬습니다. 될 텐데. 뭐 다행히도 어머니가 크게 다치지 않아가지고. 예. 예, 지금 병원 가서 지금, 검사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역시 유희동이다. 예. 유의동. 예, 역시 유이동이다. 예, 라는 굉장히 그 편한 형 같은 느낌입니다. 예, 저기 인터뷰할 대상 이름은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름을 알고 있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예, 그러면 유이동 알고 있었죠. 예, 당연히 유이동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의동이 형. 예, 네. 지난주에 발표된 평택 의뢰 여론조사를 보니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던데. 네. 저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은 평택을에서 지금 몇 등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말씀 그대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니까 네. 이게 수치로 등수를 매긴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양강이 될 것 같고 양강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보수층들이 결집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바닥은 완전히 다져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들어가면 저는 양강 체제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평택을 자체가 지금 나오시는 후보님들 보면은 다 지금 막상막하잖아요. 지금 거의 아사리 판 아닙니까? 네. 예, 거기서 아사리판이라고 표현하나요? 예, 지금 난립니다.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감도 안 잡히고 막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평택에서 선거 많이 치러 보셨잖아요, 후보님은. 네. 예, 후보님의 예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번 선거의 구도가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위해서 평택을 선택한 분들, 네. 그리고 평택을 위해서 정치를 선택한 사람의 대결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냥 지금 언론이나 이런 대중매체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분들이 존재감이 커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투표장에 가게 되면 저는 선택은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평택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당신들이 평택에 대표 일꾼이 돼서 이런 일을 하겠다 저런 일을 하겠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농이 익었는지 여기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체감을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깊은 맛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네. 그래서 그냥 선거 때 잠깐 와가지고 몇 가지 공약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평택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고
외부로부터 모든 인구들이 거의 다 되다시피 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분위기 따라서 갈 수도 있는데 예. 여기는 전통적으로 역사가 굉장히 깊은 도시이면서 동시에 인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방적인 쏠림이나 이런 거가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평택을에 나가는 후보님들을 보면은 유일하게 평택 출신이시죠? 네. 예, 지금 조희동 후보님께서.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약간 좀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예. 본인은 이제 평택 출신이고 또 평택에서도 또 많이 선거를 치러 보셨기 때문에 평택 시민들에게 조금 어필할 만한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를 전부 다 이제 저랑 경쟁하는 후보들이 전부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네네. 이미 이재명 정부를 위한 의석은 충분해요. 차고 넘치거든요. 네. 정작 평택만을 위한 의석은 없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평택만을 위한 의석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평택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 이해,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후보는 하남에 가고 싶어 하다가 평택으로 오신 지가 한 보름 남짓 되고 어떤 후보는 부산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는데 민주당이 허락해서 못 가고 그냥 여기 주저앉으셨고 네네. 또 어떤 분은 의정부에 나오셨다가 2년 전에 의정부에 나오셨다가 또 이번에 평택에 오신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택을 위해서 평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평택에 오시고 선택한 것이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말과 미사여구를 이렇게 포장을 하더라도 진정성은 결국 시민들께서 금방 알아보실 거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택에 대한 진정성으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아하, 유이동 내가 진정한 평택이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평택에서 제 이번 선거의 그 슬로건이 네. 평생을 평택에서입니다. 아. 근데 이게 평생을 평택에서 살고 앞으로 살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이 평택이라는 도시가 인구가 60만이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월 한 1, 2천씩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도시가 계속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제하겠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오신 분들마저도 평택에 정을 붙이고 쭉 평생을 오랫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 약속이고 다짐인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택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 동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평택에서 이제 나고 자라신 우리 유이동 후보님께서 보신 조국 후보의 2개월 월세 계약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그냥 뭐라고 좀 덧붙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 한심하고 답답한 상황인데요. 네네.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고 당신께서는 오시면서 심지어는 국가대표가 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국가대표가 2달 살다 가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은 1년 계약으로 변경했다고는 하지만 월세 2개월 계약한 것은 저는 이게 평택을 향한 조국 후보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선거에 떨어지면 일말의 여지도 없이 그냥 휙 하고 떠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들렸고 평택에 뼈를 묻겠다고 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급했다는 핑계로 2개월짜리 월세.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택 2달 살기 선택하신 거니까 그게 월세인지 전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에어비앤비 놀러 오신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사실 이 사실을 좀 오래전에 이것이 논란이 되기 전에 들어서 풍문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한 열흘 전쯤인가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가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일화에 실패해서 떨어지든 아니면 본선거에서 떨어지든 후보들이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여기 평택에 남아서 우리가 정치활동을 하자.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모름지기 도전하시는 분은 이 지역의 현안이라는 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짧으면 5년 길면 한 10년짜리 사업들이 보통일 테니까 네네. 최소한 5년은 머물도록 우리가 다 서약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서 뭐 다만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뭐 직접 말하기보다는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한 건데 결국은 이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게 된 거죠. 뭐 조국 후보가 뭐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페북에도 썼습니다만 억울하시면 계약서를 공개하면 됩니다. 근데 계약서는 공개를 안 하시면서 억울하다고만 하시면 억울함을 풀어드릴 일은 길은 없는 거죠. 뭐 어쨌든 뭐 이 조국 후보는 지금 평택에서 뭐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네. 조희동 후보는 진짜 찐 평택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예, 좀 뭐 평택 사람들이 좀 신뢰를 많이 얻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자,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죠? 네. 등록하셨습니까 지금? 네. 아침에 등록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하셨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후보 등록하셨으니까 우리 평택에 있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 거의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 그러시군요. 평택 후보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의미를 두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 제 캐치프레이즈가 평생을 평택에서입니다. 평생을 평택에서 살았고 앞으로 살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평택에서 편안하게 보내시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다짐이고 약속인데 현재 정치지형상 이재명 정부를 위한 의석은 이미 충분하니까 평택 시민들께서 선택해야 할 의석은 평택에 대한 이해, 평택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평택을 위한, 평택만을 위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선거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네. 번째는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수도권의 70년대 생으로 4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보수 정당에서는 제가 처음일 것 같은데요. 이런 당선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당선이 당내에는 굉장히 큰 충격, 뭐 변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원을 하게 되면 당의 리더십에 도전해서 지금 보수의 개혁, 보수의 다시 거듭남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런 정치 그룹과 정치 세력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보수가 변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 몸에 받는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역할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유희동 후보님의 성함을 그 조국 대표랑 섞어가지고 조희동이라고 했나 봐요. 예, 제가 두 번 정도 들어서 예.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목소리가 톤이 많이 다운됐구나. 예, 흐름을 끊을 것 같아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뭐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예, 저기 예. 저도 오늘 조금 사고가 있어 앞에 사고가 있어서 당황해가지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정신 좀 힘내십시오. 미안합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밥 한번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5만 원 이하로 네, 감사합니다. 사겠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뭐 전화 인터뷰 주셔서 감사하고 예. 마지막으로 평택을에서 경쟁할 뻔한 우리 김성열 최고가 옆에 있거든요. 개혁신당에. 아, 네. 근데 다행히도 우리 김성열 최고가 저기 그 하남 쪽으로 갔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예, 예. 저는 의원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의원님 보좌관 시절 때부터 이제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굉장히 정무와 실무를 같이 겸비한 분이고 또 평택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저희는 압니다. 이게 본인이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아도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평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유희동 의원님과 이렇게 경쟁하고 싶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했어요. 예, 그런 점에서 또 하나를 선택한 부분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하남 가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남에 가셨더라도 여기 지역에 있는 개혁신당 분들께 유희동 후보 꽤 괜찮은 후보라는 거 좀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기 이제 선거 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네. 예, 다음에 저희가 바쁘시더라도 저희가 그 전화 인터뷰 또 요청하면은 네. 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또 저한테 삐져가지고 또 전화 인터뷰 안 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다음에도 또 전화 인터뷰 또 너그럽게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예.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저기 오시면은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동이 형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네. 예, 우리 유이동 후보님과 전화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전당대회 나가시려고 하시나 보네요. 전당대회. 방금 말씀하신 건 그런 취지 아닌가요? 전당대회에 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등원을 하게 되면 당의 리더십에 도전해서 그런 세력도 교합하고 이거는 말씀하자면은 전당대회나 당대표나 뭐 이런 거 도전해 보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바로 들으니까. 이번에 되면 4선 아니신가요? 그러니까요. 그냥 충분히 가능하죠. 이동 의원님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합리적인 분이시니까 그렇죠. 지금 소위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 꼬라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고 그 얘기를 이렇게 횡간에 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화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또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할까 하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오늘은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뒤를 계속 캐고 있는 그래서 이슈를 계속 만들고 있고 김재석 폭로를 또 하고 있는 우리 김재섭 의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섭 의원과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 왜 통화해? 왜? 기대되시죠?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SK 쓰시네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재섭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 개그맨 김기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뭐 유튜브로 그 예전 방송으로 아주 많이 잘 봤습니다. 팬입니다. 그랬구나. 예. 저희 오늘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질문 좀 하려고 예. 전화 드렸습니다. 지금 뭐 바쁘실 텐데 짧게 통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원호 후보를 타겟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정원호 후보랑 뭐 악연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안 좋은 감정 있어요? 사실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저도 성동구청장으로서 그 이름을 들었을 정도가 이제 전부인데 뭐 이렇게 그 정원호 후보에 대한 제가 비판과 검증을 하는 이유는 사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냥 뭐 하고 싶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어떤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다음에 행정 능력으로서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상대당으로서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거로부터 쭉 되돌아보시면 제가 처음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고발로 응수를 합니다. 그거는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이거 아니다라고 화제를 전환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번에 그 주치폭력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제기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요. 저는 그래도 1,0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서울시장 후보라면 응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잘 해명하고 국민들께 납득을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또 뭐 고발하고 그냥 남 시켜서 그 대리로 답변하게 하고 이런 사람은 전 절대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김재섭 의원님을 보면서 항상 그 화면에서 보면서 약간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좀 주제랑 벗어난 얘기인데 머리 스타일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한다. 굉장히 남자답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머리는 어디서 합니까? 머리는 저 창 1동에 있는 이모 바버샵이라는 데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그죠? 바버샵 다니죠? 저희 청담동 안 청년 다니구나. 바버가 하고 있는 아주 그 머리 잘하는 동에 있습니다. 쌍문역 근처에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구나. 이게 흐트러마트러한 머리가 아니더라고. 저희 도봉구 머리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구나. 또 자기 지역구라고 또 이렇게 밀어주는구나. 용태도 데리고 가라 그래요. 질문 하나 좀. 용태 김재석 의원님. 이기인 사무총장입니다. 개혁신당 이기인입니다. 네, 그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속기록에 나와 있는 장행일 구의원의 그 기록되어 있는 기록. 그 거짓말일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매우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행일 의원의 이 질의는 사실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떤 그 자리에서 급조해가지고 질의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상당 부분 어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를 바탕으로 읽는 인상을 강하게 주거든요.
예를 들면 그 마지막 문단을 보면 50m를 도주해서 체포가 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내용이 구체적이고 아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질의가 있었던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9일 이후에, 그러니까 한 주 정도가 지난 이후에 질의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의원의 질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의원은 카페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청장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관내 유흥업소라는 표현을 민주당의 구청장이 직접 쓰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민주당이 민주당이 주장하기를 상대당이 주장한 거라고 하느니, 아니면 일방적인 주장이라느니, 아니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적나라하고 그 정도로 끔찍하고 그 정도로 추접한 내용이 있는데 왜 민주당에 있는 구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에서 그 하나도 부인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5.18 관련한 논쟁이었다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 구청장께서 나서셔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건 5.18과 관련한 인식 차이로 있었기 때문에 이러겠습니다라고 최소한 한마디는 했었어야 저는 납득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이 구청장이 납득하고 사과를 했는데 무슨 여기서 민주당 핑계를 댑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 구의원의 질의 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그 민주당에서는 판결문에 여종업원 외박 강요 의혹이 담기지 않았으니까 일방적인 주장이고 허위의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고요. 그 판결문을 읽어보아도 5.18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치 관계 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등이라고 하는 안에는 5.18이 있을 수도 있고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속기록의 내용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증거로서 능력을 부여받지 못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을 100번 양보하더라도 속기록의 내용을 판결문으로서 파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우리 김재석 의원은 이런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다 이렇게 파헤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좋은 흥신소를 쓰고 있습니까? 이게 보좌관을 잘못 쓰면 정원호 후보처럼 되는 거고요. 보좌관을 잘 쓰면 저처럼 되는 겁니다. 좋은 흥신소를 쓰고 있구나. 흥신소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좌관을 잘못 쓰면 정원호 후보처럼 되는 것이고요. 시장 되겠네. 잘 쓰면 김재석 의원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게 이제 정원호 후보 측에서 이제 반박을 하고 이제 또 고소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 네. 정원호 후보께서 고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으로. 남 시켜서 고발하지 마시고 보좌관 시켜서 보좌관 뒤에서 고발하지 마시고 직접 고소를 해야 제가 무고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자꾸 남의 이름 빌려서 고발하시고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쫄리는 거 없으면 고소를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무고를 하든 뭘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동석자 메시지를 이제 대리로 반박하는 형식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라는 표현이네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지금 어제 동석자 증언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게 굉장히 어제 밤에 늦게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보고 기분이 아주 나빠가지고 조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메시지를 하나 썼는데 네네. 이런 거예요. 피해자는 동석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는 사람과 정원호 후보가 공동으로 폭행한 피해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피해자의 진술이 나왔는데 정원호 후보 측은 그 피해자를 함께 폭행한 그 공범의 말을 들고 나와서 피해자의 말을 부인하려고 지금 들고 나온 거거든요. 이거만큼 가혹한 2차 가해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파렴치한 얘기고요. 예.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하시는 분들 다 지금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피해자의 말을 부인하기 위해 그 피해자를 같이 폭행했던 비서실장의 말을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정원호 캠프의 수준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게다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 공범인 비서실장이 어제 있던 인터뷰를 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죄는 내가 졌지만 처벌은 정원호가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정원호 후보께서 어저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속기록이 판결문보다 위에 있지 않다면서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그 공범의 얘기는 공범의 말이 판결문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판결문 내용은 정원호가 어떻게 시민과 경찰을 폭행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근데 공범이 나서서 정원호는 때리지 않고 내가 때린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정원호 후보 표현대로라면 공범의 말이 판결문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김재섭 의원이 또 준비하고 있는 추가 증거 같은 게 또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구나.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하, 재밌다. 예,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네. 예. 재밌는 사람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재밌는 사람. 정원호 후보만 계속 패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좀 잠잠해지면 또 다른 이슈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이슈를 준비하기에는 좀 선거가 얼마 안 남고 우리 정원호 후보께서 좋아하시는 정책 경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토론을 좀 나와주셔야 그렇지. 저도 좀 할 일이 줄 텐데요. 예. 토론 안 나오시니까 그리고 후보에 대한 검증을 후보간에 하지 못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보좌관을 대동해도 되니까 2대1로라도 좀 토론에 응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 시민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 존경하는 도봉구 여러분, 요번 지방선거 투표가 앞으로 우리 서울의 행방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 국민의힘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제가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인 총장께도 경고 하나 하겠습니다. 좋아요. 왜 빨리 받을 거 안 받으러 오는지 제가 아주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좀 규탄을 하거든요. 제가 기인이 형 뭐 줄 게 있는데 안 받으러 와가지고 네. 뭘 진짜 흥신소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까르띠에 시계 이런 건가요? 우리 기인이 형 아기가 얼마 전에 2돌 지나가지고 그렇지. 2돌 선물 준비했는데 이 형이 받으러 오질 않아요. 나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할 시간에 형 빨리 좀 받으러 와. 아하, 이게 뭐 약간 금반지 이런 건가요? 아니야. 금바지 애기 옷 하나 산 게 있는데 바람막이 하나 샀는데 이 형이 받으러 오질 않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애기 어리지 않아? 입히지도 못한 만남 말이에요. 빨리 오세요. 맞아요. 저랑 얼마 차이 안 나요. 그죠, 애기 어리죠. 맞아요. 좋습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도 질문 네. 있습니다. 이긴 저격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아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절 질문했어요. 김재섭 의원이 굉장히 질문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예. 질문. 임세현 소장님 질문. 우리 민주당의 임세현 대변인이 여기 옆에 있는데 질문 하나 있대요. 이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요새 지냈습니까? 잘 지내죠. 애기 잘 크고요. 네. 네. 아직도 운동 열심히 해요? 요새는 선거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합니다. 맨날 헬스 막 열심히 한다고 들어가지고. 예. 네, 그거는 이제 그래요. 적당히 살살해요. 하고 있는 그리고.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살살해, 살살. 그러니까요. 예. 요즘 뭐 3대 몇이나 칩니까? 못 들었습니다. 3대 몇 치세요, 지금? 3대 한 20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많이 줄었네. 그렇구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는 무게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김재섭 의원인 것 같은데 6.3 지방선거 준비 잘하시고 예. 6월 3일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김기욱의 생일도 있다라는 거. 예. 예, 이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또 좋은 선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